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따뜻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동표 이사장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따뜻한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원래 따뜻한 동행이 있어서 네. 항상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한마음. 네,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이제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이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처음에 설립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설립자가. 배경이 예, 설립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잠깐 소개 좀 그러니까 부탁드릴까요? 그 정신장애인 그 시설 한마음의 집이 원래 모티브가 됐었는데요. 서대문구가 정신장애인 시범 사업으로 95년부터 최초로 시작했던 곳입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이 있게 됐고 예. 98년도부터 이제 정식 근무를 하게 됐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네.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한계성이 있었고 뭔가 법인이나 그 법제화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든 뭐 권리도 행사할 때도 평등하게 돈을 많이 냈건 투자를 좀 많이 했건 적게 여건에 맞게 했던 간에 모두 평등하게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와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런 함께 가는 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슈가 떴었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탈리아의 이제 협동조합. 그렇죠. 그곳이 들어오면서 이걸 계속 준비를 했는데 뜻이 마음이 같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뜻도 같고 한 곳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전문가들 집단으로 현장 전문가들 위주로 네. 만들었고 거기에 당사자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간호사님이요? 아니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도 포함시켰다. 아, 당사자요? 예, 예. 아. 실제적으로 소비자, 네. 들을 포함시켜서 만들었죠. 그러면 조합원 중에 정신 건강에 취약한 본인들과 보호자도 조합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특이하게 예. 전문가만 중심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중에서 이제 학계 교수도 있고 예, 예. 저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제 정신과 의사도 있고 정신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동료 지원할 수 있는 당사자, 가족, 또 지역 주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오. 라는 뜻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마음이라고 하길래 뭐 한두 사람 정도 모여도 한마음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조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도 설득하고 또 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여기에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이기가 대화하고 있을 때가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취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설득하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다 제각기인데 한 마음으로 만들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아, 그렇구나.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2017년 2월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한 6, 7년 지났는데 6년, 7년 차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많이 그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서 정말 너무 그래도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정말 2017년 만들어서 네. 이제 가칭 발기인 데이를 하고 모여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 시내에 제가 할 때 5개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아무도 좀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총대를 메고 네. 보건복지부를 설득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1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저희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네네. 내 사정을 제가 이 얘기했더니 그래 한번 알아보겠네 하고 알아봐서 도움을 주었는데 네. 제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 혼자만 도와주려고 그분이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서울 시내에 5개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 한꺼번에 가서 복집해가지고 서울 시내가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예, 예. 제가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그런데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네. 같이 설립허가 나오는데 함께 같이 하는. 와. 그래서 거기에 모티브가 돼서 예. 대구, 뭐 광주 이런 데 가서 막 협동조합에서 얘기해서 그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의 모르는 좀 의문점 네네.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답변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죠. 그럼 그때 이제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예, 있나요? 있고 와. 활발하게 좀 운동 활발하게 하는 데도 지방도 네. 있고 서울도 있고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지방자치단체 눈치만 보고 좀 이렇게 명목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도 있죠. 됐고. 예. 근데 요것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맞습니다. 노력하느냐 네. 이게 따라서 그 성패가 갈려요. 맞습니다. 예. 그 가운데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말 이사장님 그 말씀대로 진취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랬겠죠? 지금도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정 노력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네. 실천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네. 위탁 서울시가 만들었던 정신재활시설 자립생활지원대기나 이런 것 위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위탁도 받는 원 중에 내가 경험이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했던 사람이고 전문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됐던 거고 쉽게는 아니고요. 어렵게 진짜 고비 넘어서 기반을 만들었고 그 기반이 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지 네. 몰랐는지 좀 좋은 말로는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구립 요양원 같은 거,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믿고 그렇군요. 유탁을 준 거죠. 자, 2017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 그 아주 다양한 에피소드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예. 듣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 최동표 이사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진달래가 곱게 피던 날 내 곁에 날아오더니 작은 날개 가만히 접어서 내 마음에 꿈을 주었죠. 이젠 서로 정이 들어서 떨어져 살 수 없을 때 외로움을 가슴에 안은 채 우린 서로 남이 된 거죠. 시름이 부르던 날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내 모습은 이렇게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참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요. 박길라의 나무와 새. 이사장님, 예.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아니 알기는 아는데 네. 가사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근데 음은 음은 기억나세요?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의미가 정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스스로 우리 몸은 그 극복해 나가야 되는 힘이 있듯이 자생력이 있듯이 저 박길래의 그 노래가 나무와 새네. 나무와 새가 우리 정신장애나 또 정신 건강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니까. 그렇군요. 예. 사실 최동표 이사장께서 전문 분야가 이제 정신 건강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통상 우리가 정신 건강하면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옛날에는 정신병을 고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정신 건강을 강조한 거는 얼마 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 근데 어떻게 이 분야를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하셨는지 관심을 두셨는지 개인적인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정신 건강에 대한 계기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옛날에 사실 시골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시골에 더불어 살고 약물 치료 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 병원에 입원은 시키는 게 없고 쉬쉬쉬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할 때 보면 회전문 현상이라 해서 다시 안 좋아서 입원을 나왔는데 지역에 나오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했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면 관리가 안 되고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또 다시 병원에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죠. 나가서 관리가 안 돼서 다시 또 재발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을 너무 보니까 네. 정말 순수하고 그래요. 이게 공부만 하다가 옛날에 이제 뭐 돌았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미쳤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은 순수했는데 생각과 사고, 감정 이것이 좀 일반하고 좀 다름을 좀 보여야 되는데 좀 달라요. 다르긴. 상식선을 봤을 때 상식이 너무 어긋나든지 정상적인 우리가 범주라는 데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은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틀리가 아니라 다를 수는 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실천 이런 것들이 들면 오히려 지역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너는 안 돼. 너는 뭐 하고 안 돼. 너는 뭐 우리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돼. 예. 격리만 자꾸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보면 다 더불어 함께 살았어요. 그렇죠. 형이랑 누나들 뭐 이렇게 해서 힘들면 같이 하고 도와주고 근데 사유가 이제 각변화 되면서 개인주화 되면서 그게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정신 건강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그 자체만 인정해줘도 예. 그 사람들을 내 곁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실 때 역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조합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다 이사장님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신 건가요? 잘 모르고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그 협동조합 정신 평등이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예. 저를 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보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해를 좀 하는데 큰 줄기는 같다. 그렇군요. 예, 가지는 좀 달라질 수 있어도 큰 줄기는 그렇군요. 그러면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 예를 들면 뭐 자립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 가정이나 이런 데서 거주 기간이 끝났을 때 와서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의식주, 뭐 직업, 모든 그런 것들, 그 금전 관리나 경제적 관리, 그래서 일상생활 관리 이런 전반적인 복지. 예.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예.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의 자립 서비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은 도움 필요하지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네네. 환자가 아니라 그렇죠. 주민으로서 아. 국민으로서 이게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주민의 한 사람이지 환자로 보지 말자는 예. 의미인데 아니 솔직히 심정으로 저나 뭐 선생님이나 뭐 약 안 먹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럼요. 네네. 뭐 의사 선생님도 다 약 먹고 고혈압, 당뇨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정신과라는 영역 그 낙인 스티그마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다, 틀리다. 지역 주민을 보고 지역 한 사람 식구를 보고 한 인간으로 봤을 때 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가둬야 되고 우리 이웃이 되면 안 되냐? 근데 사회적 비용이 아끼려다가 입원비든 뭐든 우리가 그 예방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 예산을 좀 아끼려다가 방치했다가 더 큰 사고가 비용으로? 났죠. 앞으로도 개인주의화되고 더불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면 건강 중에서 정신 건강, 그러니까 신체 건강도 중요해요. 네네네. 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건강, 사회적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포함한다면 좀 그 영적인 부분. 영적. 그 이제 마음이죠. 네네네. 마음인데 이런 부분이 좀 맞아야죠. 네 박자가 딱 이렇게 좀 네 박자가.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예. 사회복지 네 박자예요. 예. 송대관 씨가 그렇군요. 인생이 이제 뭐 사랑도 있고 미움도 네 있고 뭐 박자, 다 뽕짝. 궁짝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궁짝만 하면 안 맞아요. 와, 이거 예. 아니 정말 그렇네요. 예.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인 건강. 요게 포함돼요. 네 박자가 맞으면 다 맞으면 건강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인생이 네 박자가 그 생로병사를 그러니까요. 네 박자라고 하잖아요. 송대관 씨가 얘기할 때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서름도 있고 다 있다고. 네네네. 궁짝 네. 그게 노래 가사도 다 의미가 있고요. 보면 의미가 있군요. 서울시내 문이 네 개잖아요. 네. 동서남북. 예. 그다음에 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서대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도 그런 네 박자 속에서 네 개의 문 쪽에서 다 맞아 떨어져. 의미가 한쪽만 있다. 한쪽만 이렇게 하게 되면 치우치면 균형이 떨어지면 그렇군요. 안 돼요. 잠시 후에 한번 이사장님 그 네 박자 노래 한번 듣도록 하고요. 예, 네 박자 송대관 씨가 저희 선배예요, 진짜. 그렇군요. 고등학교 선배예요, 진짜. 예. 예, 잠시 말씀 재밌게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 틀어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박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궁짝이라네 쿵짝쿵짝 쿵차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고비 깎아 남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쿵짝쿵짝 쿵차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짠짠 짜라라
짜라 짠짠짠 짜라 짜리라라 짜라 짠 나 그리울 때 너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궁짝이라네 쿵짝쿵짝 쿵차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고비 깎아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소설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송대관의 네 박자였습니다. 이사장님, 예. 이 노래는 기억하시죠? 네 박자. 아 기억하죠. 송대관 그 선배님이죠. 선배님인데 정말 그 살아가는 모습이 굽이굽이 네. 그 네 박자 속에 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건강의 네 박자를 말씀하셨는데 예.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아, 노래가. 맞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대화를 우리 이 PD님이 들으셨나? 이 노래를 선곡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PD님 감사합니다. 자, 이사장님,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동시에 또 한마음의 집이라는 어떤 단체의 책임자도 맡고 계시는데 영화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관심도 많으시고 영화 제작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라고 하면은 막 그 크고 큰 것만 생각하고 뭐 네. 배우들만 생각하는데 아까 그 살아가는 속이 우리가 다 영화라고 봐요. 일부라고. 일부분인데 일부분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자. 근데 일반인이 그 생각하는 편견이나 인식이 실제 어떤지 이제 네. 보면 무슨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이 나오면 막 크게 떨어졌다가 또 죽고 그러는데 네. 일반인과 다를 거 없다. 지역 주민으로서 동민으로서 그 지역에 살아가는 모습 일상생활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시나리오에 쓰고 자기들 찍어서 편집해서 나갔던 것이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10분짜리. 근데 그걸 어떤 이제 카메라 다루는 모습을 전문가에서 배웠어요. 또 연기 연습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을 자기가 그대로 진솔되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내 마음이 들리니로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좀 들려주자라고 해서 내 마음이 들리니로 타이틀에서 내 마음의 내 마음이 들리니. 내 마음이 들리니 들리니 물어보는 퀘스천 마크. 그래서 예. 10분 영화에 이제 만보가 약 먹자라는 영화가 이제 발탄이 돼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복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관리나 사후 관리가 문제인데 네.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는데 약물 치료를 배제하고 재활 훈련을 시키면 네. 아까 균형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약물 치료 들면서 재활 치료를 했을 때 일상적 균형이 평등해 드는데 균형이 안 깨지는데 그래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네. 요것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자 그래서 약의 중요성을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왜? 실제 본인이 약 안 먹어보니까 재발하거든 병이. 왜 우리가 이제 당뇨 고혈압 끊어보겠다고 하는데 운동도 않고 식이요법도 않고 갑자기 끊었다가 또 끊고 다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회원들도 자기들이 그 약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본인 자체가 그 본인의 사례를 경험을 직접 영화로 찍은 거라는 의미군요. 예. 그래서 그 10분 단편 영화가 10분. 네. 그래서 만보고 약 먹자라는 노래였고 일요일로라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한마음의 집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한마음의 집 치고 유튜브를 한마음의 집 유튜브를 들어가면 거기 지금 다 말씀하신 단편 영화들이 나오나요? 나와요. 아,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이 다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화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네.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탈리아나 외국 영화는 많을 수 있는데 본인이 출연하고 본인이 찍고 편집하고 한 것은 최초일 거예요. 네네네. 아마도. 그리고 본인들의 그 얼굴을 노출시키고 낙인 때문에 그런데 우리 회원들은 떳떳하기 때문에 제가 해서 얼굴이 다 노출돼요. 네네. 그대로 일반 똑같이 나와. 말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영화라고 하면 대부분 대역을 맡은 배우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나오는 거니까. 당사자가 배우고 그렇군요. 그 영화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찍었어. 아, 그걸 찍는 카메라 기술을 배워 다 배워가지고? 1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썼어요. 그거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큐라고 뭐 이해하면 되나요? 이제 다큐는 10분짜리 극영화니까 네. 그건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 네네. 10분짜리 다큐라면 뭐 단편 영화라고 하죠. 단편 영화. 아. 그러니까 단편 영화가 10분짜리인데 30초짜리도 있어요. 아. 영화라는 것이 1분짜리도 그걸 봤죠? 네, 네. 오. 그래서 꼭 시간 그래서 그 영화 분량이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찍어서 본인도 토의도 해서 이건 괜찮겠다 걸려서 만든 것이 만보고 약 먹자. 그렇군요. 일요일로. 그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해외 영화제의 본선에 선정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목이 한 끝으로 들었는데 예. 요 영화에 대한 소개하고 혹시 언제부터 어떻게 상영되는지 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편 영화를 만들고 네. 또 도전을 2013년부터 만들었으니까요. 어. 단편만을 만들기 좀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중편으로 들어가요. 아, 네네네. 근데 만들수록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힘들고 해서 근데 꼭 한 중편 만드니까 또 장편 쪽이 또 도와주겠다는데 한번 해보자 아. 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아까 내 마음이 들리니 큰 타이틀 아래 만보고 약 먹자 일요일 오후 청춘 꿈꾸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부산 국제영화 다큐 부분에서 나왔고 나왔던 영화 옆집. 근데 옆집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또 안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한 끗이 극영화예요. 코로나 시대 때 회원들하고 극영화 배우들이나 모든 자본공사 이쪽 관심 있는 분이 놀고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내가 하겠다니까 프로포즈 당선되니까 그 만들었던 것이 멍군이 이 권력이라는 이 틀 안에서 경찰 조직도 나와요. 그다음에 자기 승진 그 사리사욕 이런 것들 경찰 조직이 나오는데 네. 권력이 우리 회원이 정말 아까 제가 생각이 순수하고 좀 마음이 순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스타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판정을 안 내려. 관객이 판단이에요. 아, 그냥 퀘스천만 던지고 상황만 던져주고 그렇죠. 판단은 마지막은. 관객들이 해라. 그렇죠. 한 끗 차이로 완전히 예.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끗이 예. 장땡을 이길 수 있다니까. 진짜요. 장사 집에 가면 아니, 영어 타짜에 나오잖아요. 네. 한 끗 차이로 이기잖아요. 아니, 예, 한 끗의 저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 너무 의미가 있네요. 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영화 같은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정확히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답은 주지 않고 관객들이 판단해봐라. 자기 판단하는 거죠. 혹시 이 영화가 언제 지금 상영되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브라질로 갔고요. 예. 상파울 영화제 한국 영화제로 선정이 돼서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네. 선정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디 단체든 보고 싶으면 네. 불러만 초청해 주면 제가 가지고 갑니다. 지금 공개는 안 됐고 영화제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 해서 이제 응모를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볼 수 있도록 응모를 해 놓은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연락드리면 상영을 해주실 수 있다는 의미군요. 그냥
불러만 주면 가는 아, 거예요. 예, 불러만 예, 주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지만 강의비가 없어도 돼요. 예? 네, 정말 밥만 사주면 돼요.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진 영화 한 끗. 네,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입니다. 네, 브라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관심 있거나 호기심 계신 분들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상영해 드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예.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르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럭우럭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럭우럭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네, 방금 아주 경쾌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사장님, 이 예. 노래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듣고요. 네네. 이 안치환 씨가 원래 사회복지사예요. 그렇습니까? 안치환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축제할 때 예. 저 노래가 타이틀곡이에요. 그건 몰랐습니다. 안치환 씨 연세대학교 이 얘기 바로 들으나요? 상관없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복지를 않고 음악으로서 저렇게 하니까 또 좋죠. 음악으로 또 사회 복지를 예. 구현하시는 예, 분이구나. 안치환. 야, 몰랐으세요? 예, 전 몰랐는데 예, 이 예. 노래 들으실 때 되게 좀 와닿겠습니다. 그러면 예, 마음이.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안정을 맞아요. 시켜주잖아요. 안치환 씨는 노래로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줬고 우리 이제 최동표 이사장님은 네 다른 측면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금 치유해 주고 계시는데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이 뭔지 궁금합니다. 뭐 행복도 좋고 사랑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삶의 가치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행복, 사랑, 이별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말인데 네. 우리는 이 세상과 언젠가는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살아 있을 동안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없든 자기 현재의 그 환경에서 돈이 있든 가난한 자든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하는 것이 행복하게 같이 살자. 그래서 행복 공동체에 가는 길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행복 지금, 공동체로 가는 길을 길을 지금까지. 추구하신다. 예. 아, 그래서 KBS의 수요교육도 공개했던 것도 2022년도에 네. 행복 공동체로 가는 길로 제가 출연도 하고 우리 회원도 출연했어요. KBS의 방송에 수요기획 수요 기획에 행복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출연하셨다고요? 저희 회원도 들었고. 예. 그때 근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소개해 그래서 주실까요? 지역에서 일반 주민으로 네. 그 동민으로 살아가는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색안경 끼고 보니까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이 행복 공동체로 가는 길을 이 수요 교육 그 작품이 네. 방송이 전국에 나가서 활성화시키는데 공동생활 가정 활성화시키는데 일임을 했고 지금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나 또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이 간호과 학생들이나 이 그 수요교육을 보는 걸로 교육용으로 사용해요. 벌써 20년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걸 굉장히 예,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예. 행복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가 공감이 됐기 때문이겠군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행복한 길.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아니에요. 뭐 또 건강한 것도 맛있겠지만 명예도 아니고 아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고 꽃은 떨어지면 다 밟히잖아요. 네네. 사람은 밟혀도 다시 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내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발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럼요. 의미가 와닿긴 합니다. 예, 예. 자, 정신 건강을 유난히 좀 강조를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죠. 정신 건강이 왜 중요한가요, 현대인한테? 어떠한 그 악조건이 와도 네. 정신력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추위에서 극한의 추위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멘탈이 좀 무너지지 않아 튼튼하면 네. 위험한 요소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다시 일어서요. 이겨낼 수 있다. 예.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 또는 신체와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건강을 먼저 중요시하면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네. 정신 건강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그렇죠. 정신 건강은 안 보여요. 맞네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은 이게 마음이 이제 가슴에 있다고 해도 마음이 사실은 이 뇌에 있다고 해요.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 질환도 뇌 질환이거든요. 조현병이라고 요즘 하는 것도 예. 뇌 질환이에요. 예. 그다음에 뇌출혈 이런 것도 다 그렇고 치매도 다 뇌 질병이거든요. 그렇죠. 요 컨트롤 타워가 건강해야만이 운동이든 뭐든 신체 건강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건전한 사고방식, 생각, 감정이 있어야 사회적 관계에서도 맞네요. 괜찮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꼭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아주 유명한 강의보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짧은 시간인데 더 와닿네요. 이게 확 와닿습니다. 예. 자,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정신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정신 건강
또 장애인에 대한 정신 분석에 관한 것도 많이 관심 두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를 하려고 설립된 그 조합원 출자금에서 의해서 출자된 협동조합입니다. 사람의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가지고 네. 취약계층을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요. 서대문구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어려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그다음에 서대문 구민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대문 구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원 또 조합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박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자, 정신건강,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동표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나랑 다름없는 똑같은 주민의 한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름을 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그렇죠. 돼요. 네, 나하고 좀 다르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네. 좀 나하고 좀 다 생각이 다르구나. 그냥 이웃 주민일 뿐인데 예, 그죠? 예. 네.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오늘은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 최동표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앞으로 계속 더 힘써 주시고요. 또 서대문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5시 20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